만약 산맥을 응고된 파도라고 본다면 그럼 이 세상 가장 기이하고 웅장하며 사나운 파도는 바로 신강 서남부, 즉 카스카르지역, 호탄 지역, 기질소 컬크즈 자치주에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세계 두 번째 고봉인 초기르봉과 세계 두 번째 류동 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이 우연히 만난다. 광활한 사막에는 수천 개의 눈 덮인 봉우리가 거대한 산 매듭으로 얽혀 있다. 산맥과 분지가 만들어낸 파도마루와 골짜기 사이에서 사람은 풍경이 된다. 깃발처럼 휘날리는 구름, 수많은 봉우리, 하천, 그리고 고원 위에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신강의 웅장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냈다. 닿을 수 없는 험준함과 끝없이 펼쳐진 창량함이 역사의 특별한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인류가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서로 다른 문화, 예술과 생활 방식이 수천 년 동안 만산의 시조가 키워낸 신강 서남부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며 문명을 창조하고 역사를 지켜왔다. 그 고장의 물과 흙이 그 고장 사람을 기르듯 오아시스에서는 고개 예술도 싹트기 시작했다. Salim Khan, sıcağını yağlıkla bana. Yaxşı ya. 곤룬산 기슭에 위치한 영기사르효는 위글족 고개인 다와즈가 가장 널리 전승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일찍 한나라 때 이런 공중 외줄 타기는 장형의 서경부에 기록되어 있다. 아데리는 국가급 무형문화재 다와즈의 전승인이다. 수직 높이 200m가 넘는 협곡 후 아데리의 발밑에는 직경이 4cm인 강철줄 한 가닥만 있을 뿐이다. 고소공포는 인류가 수십만 년간 진화하며 얻은 본능이다. 다와즈 예술인들은 생사가 갈리는 상황에서 인간의 본능에 도전한다. 극치의 환경이 놀라운 전설을 탄생시키듯 아마도 이것이 바로 이 대지만이 지닌 독특한 기질인지도 모른다.
곤륜산은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된다. 곤륜산 북쪽 기슭 호탄 지역 칠하현내에 위치한 해발 3,000m가 넘는 발란거 초원은 마치 의외의 선물처럼 거칠고 차가운 산맥 가운데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대서양의 따뜻하고 수변한 기류가 혓바닥으로 가볍게 핥듯이 4만 여무의 산지를 초원으로 만들어냈다.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하며 웅장한 곤륜 산맥을 더욱 환상적으로 변화시켰다. 곤륜산은 중국 전통문화의 발원지 중의 하나로 서왕모, 반고, 녀와, 후예 등 신화 전설이 탄생한 곳이다. 천하대동을 근본으로 하는 곤륜 문명은 중화 문명의 발원 중의 하나이다. 지리적으로 곤륜산은 청장고원과 파미르 고원의 분계선이며 2,500여 킬로미터가 넘는 산맥이 청해, 서장, 신강을 웅장한 하나의 지리적 단위로 연결해 놓았다. 웅장함 외에도 옥은 곤륜에서 난다는 전설과 신화가 산맥의 신비로움을 더해주었다. 곤륜산에서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려온다. 유룽카시강은 백옥강이라고도 불리우며 카라코룸산에서 발원한 흑옥강과 함께 화강암 산체를 갈라놓고 고품질의 옥을 산악 깊은 곳에서 산기슭 계곡과 여울까지 운반해왔다. 하상시대부터 곤륜산에서 생산된 옥은 옥길을 통해 신강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하모도와 은호까지 전해졌다. 오늘날 귀중한 호탄 옥 원석의 최고 낙찰가는 거의 2억 원에 이른다. 백옥강, 흑옥강 두 개의 큰 강은 곤륜을 빠져나와 합류하여 호탄강이 된다. 수천 미터의 고도차로 생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호탄강은 망설임 없이 중국 최대 사막인 타클리마칸 사막으로 흘러든다. 사막에서 중요한 것은 강물의 깊이가 아니라 너비이다. 흐르는 모래 언덕과 끊임없이 맞서는 가운데 얕은 강바닥은 가지가 무성한 굵은 혈관처럼 펼쳐진다. 설사 모래톱에 의해 끊임없이 갈라지고 막히더라도 침묵의 사막에 생명의 흔적을 남기려 한다. 강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다. 파미르 고원이 룡기하기 전 남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모래바다는 강이 퇴적해 생긴 충적 평원이었다. 고원이 룡기되면서 수백만 년간 퇴적된 자갈고 모래는 결국 설봉 아래에 33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죽음의 바다를 형성했다. 사막 도마뱀은 달 표면처럼 황량한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서식하는데 곤충을 사냥해 수분을 보충할 수 있기에 극심한 가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파미르 고원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천리 밖으로 밀어내는 기질을 물려받았다.
수메터 높이의 모래 언덕과 길이가 약 1000km에 달하는 이동 사고는 사람을 공포와 절망에 빠뜨린다. 절망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발달한 뿌리가 필요하다. 이곳의 성체 매황철 나무는 가로로 뻗은 뿌리로 지하 100m까지 뻗을 수 있다. 녹색은 희망을 가져다 준다. 2024년 북경 구강 철도보다 긴 방사 방호대가 완성되면서 타클라마칸 사막의 가장자리 잠금 공사는 사막을 녹색 속에 가두었다. 네, 니하오. 자요, 자요. 용감한 자들은 녹색을 찾아 다시 사막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복은 약 2000여 년에 시작됐다. 한나라 때부터 비단의 길은 이미 타클라마칸 사막을 에워싸고 이어졌다. 오늘날 기계의 힘을 빌려 사막을 도는 비단의 길을 다시 달리는 것은 극한의 도전이다. 4,500km에 달하는 길, 섭씨 67.2도에 이르는 지표면 최고 온도. 이 모든 것은 당시 비단의 길을 지나던 이들이 겪었던 고난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역사와 현대가 이런 방식으로 시공간을 넘어 만날 때 우리는 비단의 길에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사막에 무엇을 남겼을까고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르나 역사의 태평성대가 열릴 때마다 강물은 망설임 없이 사막 가장 깊숙한 곳까지 힘차게 흘러들어간다. 니야하는 곤륜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한다. 한나라 시대 이 강은 북으로 흘러 타클라마칸 사막 깊숙이 수백 킬로미터까지 이어졌다. 큰 강은 정절 고곡을 자양했다. 정절은 서역 도호부의 관할 아래에 있던 작은 령주국이었다. 역사를 덮은 먼지를 털어내면 세월에 침식된 목재들 사이에 예전의 포도밭, 거실, 관아가 자리 잡고 있다. 사막 요적에서 출토된 사천의 비단 견직물, 죽간에 새겨진 금, 목, 수, 화, 토 5개 행성이 동방에 모이는 모습은 중국의 평안과 번영을 상징한다. 오성 출동 방리 중국, 이는 지금까지 신강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 글자이다. (2000년) 사막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우연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불교 사찰에 들어섰다. 남향북좌의 연꽃 불상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세워졌다. 극도의 건조함이 세월의 침식을 막아주었고 선명한 색채는 사람들을 1500년 전 정신세계로 데려간다. 천년이라는 시간을 척도로 삼아 비단의 길을 따라 흘러간 상품, 제부, 사상, 신앙은 뜻밖의 장소에서 문명의 꽃을 피웠다.
사막 깊은 곳. 10만 그루의 장미가 광활한 사막에서 가장 작은 오아시스를 이루었다. 곤륜 장미는 고우 전국의 진귀한 보물이었다. 약 2000여 년 전 곤륜의 눈이 녹아내린 물로 키운 이 아름다운 꽃은 이미 상단을 따라 먼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해졌다. 상단은 꽃향기를 가져가고 색채를 남겼다. 봄이 되면 호탄의 위굴족 정원에서는 다시 에드레스 비단을 말리는 계절이 찾아온다. 비단길을 통해 중원에서 전해진 양잠과 견사 제조 기술은 호탄을 비단길에서 중요한 견직 중심지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게잇과 석류 등 식물성 염료를 사용해 긴 실을 염색한 뒤 최종적으로 직기에서 에드레스 비단을 짜낸다. Gündüzün şekli. Ama iki yakıstıki kız balının kılıqıga satqan monjaqның şeklini şekillendirip, mushunga ona bir atlasning guli şekillendi. 오늘날 에드레스 비단은 위글족 여성들의 모리 장식과 치마폭을 장식한다. 역사적으로 황금만큼 귀중한 국제통용 화폐로서 수많은 비단길 도시국의 번영을 뒷받침했다. 견직업의 번영은 또 다른 중화 문명의 빛을 사막 속에서 영원히 빛나게 했다. 뽕나무는 견직업의 토대이다. 뽕나무는 누에에게 모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종이 제조 원료로도 사용된다. 당나라 시대 호탄에서 생산된 뽕나무 종이는 공문서 작성과 불경을 베껴 쓰는 데 사용됐다. 송나라 시대에는 소식의 묵보를 남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화폐 인쇄에도 사용됐다. 가벼운 종이는 무거운 목독과 주간을 대체해 지식과 정보의流통을 가속화했다. 이런 종이 덕분에 풍부한 양의 공문서, 경전, 문학 작품들이 쉽게 지리적 장벽을 넘어 오아시스 사이로 전파될 수 있었다. 오아시스는 비단길을 사막 가장자리의 선에서 사막 전체를 뒤덮는 네트워크로 바꿔놓았다. 호탄은 비단길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거점이다. 오늘날 호탄 지역의 주민들은 문헌과 고고 발굴을 바탕으로 요트간 고성을 복원했다. 가문은 비단의 길의 번영을 재현한다. 전국시대 말부터 북송시대까지 우전국은 오랜 불교의 땅으로 비단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다. 세월이 쌓아올린 역사의 깊이는 이 시각 시공간을 넘나드는 열정으로 변했다. 만방의 악기 소리에 우전도 함께한다는 울림은 천년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예전에 비단의 길이 사막에 덮였을지라도 비단길에 관한 기억은 여전히 오아시스 주민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다. 다리아 부인은 사막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아시스다. 세상과 단절된 탓에 거리아 강과 함께하는 이 오아시스는 20세기 50년대에 이르러서야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위글족 크리아인은 다리아 부위의 유일한 원주민이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상인으로서의 전통이 혈육 속에 흘러서인지 일부 크리아인은 방목 외에 중약제 유종피를 재배하기도 했다. 10월은 유종용을 캐는 최적의 계절이다.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여성들은 부엌까지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간다. 쿠마치는 사막 특유의 음식이다. 굶주린 상단이 적막한 사막에서 갑자기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거나 양고기 빵이 익어가는 향기를 맡게 되면 배도 마음도 감동을 받게 된다. 비단의 길은 타클라막한 사막을 건너 다시 파미르 고원으로 오른다. 비단의 길의 천년 역사는 고원을 더욱 장중하게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연 아치형 돌문이 산속에 숨어 있다. 아투루시 천문은 자연을 꿰뚫고 역사와 자연을 잇는다. 자연은 억만 년의 세월로 고원을 갈고 닦으며 고원의 잔해를 사막으로 옮겼다. 역사는 고원과 사막이 쌓아올린 장벽을 허물고 인간이 넘기 힘든 천연의 장벽을 통로로 바꾸어 놓았다. 장벽과 통로는 파미르 고원의 영원한 주제이다. 자연의 웅대함, 역사의 찬란함과 노련함이 고원 민족만의 특유의 낭만을 만들어냈다. 양룡은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끼르기즈족 특유의 예의 창법이다. 시를 노래로 부르며 결혼식의 진행을 이어가는 것은 아마도 산과 함께 살아온 이 민족에게만 존재할 것이다. 시는 서재의 꽃이 아니라 진실한 감정으로 부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이다. Şaktayaytan, alacağıdan kamsız ol, avayaka, altın ömçü kelsi de koçbayaytan. Aşağı aşkara başkara, başkara mey, kazanda kaynay, köç bara mey, kuşunda son, doymadı mey, güle güle çiğit, koç bara mey. 시구를 통해 고원의 역사와 삶이 끼르기즈족의 집단 기억으로 남는다. 황량한 벌판이 호수가 되고
호수가 뽕나무 밭이 되며 구릉이 골짜기가 되고 설봉도 모습을 바꾸었네. 영웅 마나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는 기르기즈족 영웅 서사시 마나스에 나오는 식구이다. 고원을 향해 우렁차게 부르는 노래는 광야를 넘어 설봉에 스며듭니다. 이때 고원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더욱 숭고한 존재를 보여주고 더 장엄한 영원함을 느끼게 한다. 신강 남서부, 드넓은 사막, 거대한 산, 큰 강이 끝없는 장엄함을 이루는다. 그 속에서 파미르 고원은 극제의 웅장함으로 만산의 조상과 원천을 이루고 있다. 고원에서는 또 한 팀의 등산객들이 세계 두 번째 고봉인 초기르봉을 정복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만산의 조상 속에 서면 우뚝 솟은 설봉과 절벽 같은 권고 아래의 급률은 인류를 보잘것없게 만든다. 하지만 험난한 위험을 견뎌내고 극지의 경지에 서면 보잘것없는 인류야말로 더 높은 산봉우리가 된다. 장백산 폭포에서 북쪽으로 900m 떨어진 곳에는 취룡천이라는 온천 집중 구역이 있다. 이곳은 뜨거운 지열로 인해 1년 내내 열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물안개가 감돈다. 취룡천은 장백산 온천군 가운데서 량이 가장 많고 분포 범위가 가장 넓으며 수온이 가장 높은 온천이다. 장백산 화산이 폭발할 때 지구 내부에서 대량의 용해된 마그마가 지면에 분출된다. 지표에 분출되지 않은 마그마는 뜨거운 열기를 지층 속으로 천천히 분산시켰다. 대개의 강수는 지표면에 스며들면서 마그마의 잔열에 의해 점차 가열됐다. 뜨거운 물속에 함유된 이산화 탄소 등 기체가 열을 받아 팽창하면서 암층 밑층의 압력이 점차 높아졌다. 지하의 뜨거운 물은 거대한 압력을 받아 지각 틈을 따라 지표면으로 흘러나와 온천을 형성했다. 취룡천은 바로 몇십 곳의 지열로 구성된 온천군으로서 분포 면적은 약 1,500평방미터에 달한다. 각각의 온천 용출구는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 수증기를 내뿜으며 물줄기가 끊임없이 솟아나와 마치 룡들이 물을 뿜으며 장난치는 것만 같다. 이도백가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면서 줄기차게 흐른다. 취룡 온천군의 주위에는 흐르는 물에 침륜된 알록달록한 암석들이 있는데 인상파 회화 대가의 조색판을 방불케 한다. 암석들이 화려한 색채를 띠는 것은 지표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온천수에 동, 철, 마그네슘, 망간 등 광물 이온들이 대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천수의 분출과 함께 이 광물 이온들은 지표층에 침적되고 응집돼 광화층을 이루며 주변 청회색의 화산암을 젓갈색, 청록색, 자주색, 황금